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전남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목포와 무안 등 곳곳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눈이 빠르게 쌓이면서 선박과 차량 사고가 잇따라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여객선과 버스 운행도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쌓인 목포 시내. 비상등을 킨 시내버스 한 대가 승강장에 부딪혀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출발을 하려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스르르 하고 기사분이 내가 어디 가도 못한다 미끄러져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 무안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때려도 쭉 밀리죠. 이처럼 쌓인 눈 때문에 탑승객을 태운 버스가 미끄러져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는 등 도로 곳곳에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진도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눈길에 전신줄을 들이받고 뒤집혀 버스기사 등 2명이 다치는 등 지금까지 전남 소방본부에는 모두 4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눈이 집중적으로 내렸던 오전 시간, 목포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2,500톤급 화물선이 신안군 천사대교 교각을 들이받는 등 바다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야간이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 눈이 왔다네요. 다리가 교각이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유달산 일주도로와 다부제길 등 일부 도로와 전남을 잇는 여객선 74척 가운데 39척이 통제됐고 진도는 전체 관내버스의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 내린 눈은 무안이 25cm로 가장 많았고 목포 20.4cm, 해남 18.8cm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눈은 거의 그쳤지만 기상청은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전망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의지를 확인했던 오찬 간담회 이후 행정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이 오는 16일 발의될 예정인데요. 정부의 각종 혜택과 지원이 특별법에 얼마나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최우선 과제는 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위상을 비롯해서 의회, 교육, 자치경찰까지 특별시를 규정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여기에 각종 혜택과 정부 지원을 담은 특례 조항도 포함되는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특례 조항에 어떤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구할지를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준은 시민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특례 조항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정부가 광주 전남에 지원하는 재정의 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정부가 걷는 세금 중 지방에 지원하는 몫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특례 조항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민주주의에 기여한 광주 전남에 그동안 도와준 것이 크지 않다. 그래서 특별한 정기를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요구한 특례 조항을 토대로 민주당은 오는 1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오는 16일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특위를 구성해서 오는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찬 간담회 이후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영배, 신정훈, 이계호, 주철현 의원과 이병헌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토론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투표 등 시도민 참여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이 관련된 현수막 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을 둘러싼 이전 투구에 현직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모양새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주말 북콘서트를 홍보하며 시가지 곳곳에 게시된 정기명 여수시장의 현수막들. 모두 불법 게시물이었습니다. 시장 명의로 내걸린 이 현수막, 원래대로라면 바로 뒤편 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돼야 합니다. 정 시장 측은 뒤늦게 게시물 철거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행사가 실시될 때까지 상당수 현수막들은 주요 도로변을 차지하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단체장의 불법 현수막을 소속 시청 직원들이 뒤늦게 단속해 강제 철거를 하고 다니는 황당한 상황. 정 시장의 현수막엔 과태료 등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쭉 있었어요. 북콘서트 내용 아니고 정치적인 뭐 그런 내용이었고 뭐 여자분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조금만 남아있는지도 몰랐어요. 현직 국회의원의 최측근 보좌관이 경쟁 상대 후보의 현수막을 무더기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 씨가 지난달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신정훈 의원의 홍보 현수막은 무려 25장. 경찰은 주 의원이 관여됐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김 씨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수막 단속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시민들이 여러 후보자들을 인지하고 알아가는데 불평등이 제기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엄정한 현수막 단속이 좀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정치가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장 등 현직 유력 후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4주기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 등은 오늘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 하이빌에서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다만 올해 추모식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현장 추모식을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가족과 기업이 각각 따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올해 신입사원 50여 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GGM은 지난해 캐스퍼 인기로 역대 최대인 58,400대를 생산하며 올해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일반직과 기술직 등 신입사원 5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원서 접수이며 역량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오는 3월 9일 입사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섬과 어촌, 해양 관광 분야 56개 사업에 3,0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 성장 촉진 지역 개발과 복지사업, 어항개발, 해양 레저 관광 등으로 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예산을 524억 원 늘렸습니다. 특히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와 콘텐츠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 기념 행사인 제7회 섬의 날도 사전 행사로 연계 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입니다. 네, 조금 전에 진행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K리그 1 승격을 목표로 한 전남 드래곤즈가 태국 방콕에서 2차 동계 전지훈련에 돌입합니다.